대통령을 쏙 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수라고 했던 이 대통령을 뺐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조수진 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네. 대통령 부를 때 보통 이름하고 직함을 같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직함을 뺐나 보네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경위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론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 이 어떤 설전의 불씨를 제공한 거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일요일 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종북 숙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종북 숙주다, 야당을. 예.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기종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어떤 연관성 네. 그리고 어떤 국회를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었다는 이런 정황 이것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제1야당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 상대 당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종북 숙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즉각 발끈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 방송으로 마이크 앞에서 브리핑은 이렇게 했죠.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브리핑 내용이 이 서면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이메일 과정에서 바로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을 붙이지 않은 태도, 이거는 국가원수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읽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이렇게 읽었는데 쓸 때는 박근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분분한데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신문 기자를 할 때는 쓴 기사를 여러 차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두고두고 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잡히는 거죠. 네. 물론 말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만 이 생방송 과중에 금방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말이 꼬인다든가 아니면 잘못 발음이 된다든가 이런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방송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용인해 주실 수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더 엄격하죠. 거죠. 그래서 이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말은 똑바로 했지만 그 문서로 남길 때 박근혜 대통령과에서 대통령 뺀 부분 이거는 그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미흡했다. 왜 한 번 더 읽고 또 기록으로 남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는 대변인 코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변인 코너에도 그대로 오류가 있는 글이 그대로 남겨진 거죠. 오류가 있는 글이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이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또 어떤 진심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좀 미흡하죠. 실수를 인정했는지 또 새누리당은 어떻게 공세를 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호칭도 없이 이름 석자만 불러 기본 예의조차 상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표현했고 이는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박완주 대변인은 결국 사실관계만 설명을 한 건데 사과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말을 다 들었지만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금방 박완주 원내대변인 비판만 했습니다. 네, 또 박대출 대변인. 원래 이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게 박대출 대변인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죠. 상대당, 공당에 대해서 종북 숙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우리 대변인들이 각 당에 지금 5명, 6명씩 있는데요. 서로 누가 험한 말을 하나 경쟁이라도 벌이듯 하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16대 국회 때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 대변인들은 정말 3문장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이 대변인들의 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글을 쓰는 글쟁이로서 저 모습들을 좀 닮아가고 싶다. 예.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15년 전 일이지만 그때 대변인들의 논평을 저는 기억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당의 대변인들 논평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 나오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조수진 차장 표정을 보니까 많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자, 류혜 교수님. 네. 호칭 논란. 네. 사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짜증납니다. 네. 예. 뭐 사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있습니다. 예. 근데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죄가 사라졌습니다. 네.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것은 모욕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얼굴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국회에 계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단 한 사람인 대통령을 위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서로가 인정을 하면 될 것을 왜 국회 안에서는요 저런 막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정치권만 국민 정서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던 바로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한 공세, 종북 공세가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조차 이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기종 씨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주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과 우리 마당의 각종 관행물에 축사, 피고를 해주고 강연을 해준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종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당 대표로서의 유감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도왔고 종북 숙주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기존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수진 차장이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정치 쇄신체계 하나로서 이 제왕적 총재가 사라져서요. 이 의원들이 어떤 막말을 한다든지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당대표가 불러서 야단을 치고 뭘 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점은 참 아쉬운데요. 이 문재인 대표, 제가 조금 전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 옛 통진당 등과 야권 연대가 있느냐 이런 발언에도 현재로선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 현재로선이라는 것은 단서가 붙어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옛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을 때도 이 헌법재판소만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대선 1년 뒤까지 이 천안함 사고 이렇게 부르면서 북한의 소행에 대한 어떤 규탄이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국가관, 안보관 또는 뭐 종북 숙주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평가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을 보여줘야 본인도 좋고 또 당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도 아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김정환 기자께 질문 다른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당 의원의 아들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 아들이 또 절도 혐의에 쓰게 됐네요. 네, 야당 의원일 뿐만 아니라 안행위 소속의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11월에 펜션, 경기도 양평 펜션에 놀러 갔었나 봅니다. 예. 일행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었는데요. 갑자기 한밤에 이 펜션 주인에 따르면 한밤중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가봤더니 이 3명의 남자가 예. 그냥 잠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하고 후다닥 갔는데 알고 보니 본인 지갑에 16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그래서 조금 상당히 지난 시점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경찰서에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시점이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아버지가 안흥이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 소관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그 부정행위나 좀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 수사 얘기 또 관련 사건 얘기가 이제서야 흘러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